찬반 논란이 거셌던 원격 의료 사업이 이달 말에 정부 주도 시범 사업으로 본격 시행됩니다. 하지만 의사협회가 총력 저지를 선언하고 있어서 시범 사업이나 입법 과정이 순조롭지만은 지금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한의사협회의 신현영 홍보이사 겸 대변인을 연결하겠습니다. 네, 신현영 대변인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원격 의료 시범 사업이 이달 말부터 시작이 됩니까? 예. 네, 어떻게 지켜보고 계신가요? 예, 정부가 단독으로 시행하겠다고 하는 시범사업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네. 먼저 정부가 원격 의료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무시한 채로 졸속으로 시행한다는 점, 그리고 국민들과의 사회적 합의 없이 독단적으로 밀어붙이는 모습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네. 지금 시범사업 추진과 관련해서요. 그동안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좀 여러 차례 이렇게 협의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몇 차례나 협의를 하셨는지요? 그때 1차 그리고 2차 의정 합의를 진행을 했었었죠. 예. 근데 어떤 점에서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은 겁니까? 네, 지난 3월에 그 의청 의정 합의 시에 정부는 시범사업의 세부 추진 내용에 대해서는 의료계 전체의 의견을 반영하고 네. 그 원격 의료에 대한 안전성 그리고 유효성을 검증하는 데 최우선의 가치를 두겠다고 동의했었습니다. 예. 그런 다음에야 이 시범사업의 결과를 토대로 입법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던 것이죠. 네. 하지만 정부는 약속을 위반하고 의료법 개정안을 먼저 국회에 상정하면서 의료계의 신뢰관계를 무너뜨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가 지난 3월에 의정 합의 사항을 먼저 위반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대한의사협회의 공식 입장인데 구체적으로 그럼 정부가 어떤 합의 사항을 좀 위반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 의사 환자 간 원격 의료 관련해서 예. 정부와 의료계는 선 시범 사업 그리고 후 입법에 대해서 동의를 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정부가 먼저 이것을 깨고선 지난 3월 26일 날 의료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하고 곧바로 4월 2일에 국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 측에서 지난 4월부터 6개월 동안 의정 공동 시범 사업을 실시하기로 이렇게 합의를 해놓고 대한의사협회가 지금 보궐선거 등 내부 사정으로 사업 착수가 좀 지연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책임을 좀 돌리던데요. 정부 측에서는요. 예, 사실과 다른 이야기죠. 사실과 다릅니까? 예,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먼저 그런 의정 합의 사항을 위반했기 때문에 신뢰관계가 깨지는 상태에서는 예. 의협에서는 더 이상 이런 공동 시범 사업을 실시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보궐선거 등 어떤 내부 사정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예, 그런 것 때문에 네. 있었던 게 아니라 먼저 정부가 신뢰관계를 깼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상 이런 것들에 동참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입장을 정리하게 된 것입니다. 네. 지금 정부 주도의 시범사업 어떤 우선 착수 배경을 보면 국민 건강 증진과 불편 해소를 위해서 원격 의료 확대를 더 이상 늦추기 좀 곤란하기 때문이다. 이런 거거든요. 그만큼 이제 의료 접근성이 좀 취약한 국민들이 많다. 정부에서는 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의협에서는 좀 다르게 보고 있나요? 정부의 이런 입장과? 예, 먼저 우리나라가 그 의료 접근성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이런 정부가 생각하는 원격 의료 대상자인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들이 과연 이런 원격 의료 기기를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을지 저는 오히려 되묻고 싶습니다. 네. 의료계는 이런 거동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대면 진료를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방문 진료 이런 것들을 확대하는 것이 환자분들에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네. 그러니까 원격 진료보다는 방문 진료가 더 필요하다. 지금 정부에서는 원격 의료 대상자를 847만 명 정도로 추계하고 있는데 이보다 더 낫다는 게 의협의 판단인 거죠?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신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예. 예, 그 대상자가 정말 원격 의료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오히려 고려부터 다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격 의료가 필요한지 대상자 선정은 의사가 하는 건가요? 해야 정확한가요? 당연히 이 원격 의료를 제공하는 주체가 의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네. 이 제공하는 주체인 의사가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논의를 하는 것 그리고 합의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정부가 6개월 동안을 시범사업 기간으로 설정했죠? 예, 맞습니다. 이것도 어떤 배경이 좀 있다고 보시나요? 이게 6개월이라는 단기간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단기간의 시범 사업을 통해서는 원격 의료의 인상적인 안정성 그리고 유효성 이런 것들에 대한 의미 있는 결과를 절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 사실 만성질환은 장기적인 추적 관리가 중요하죠. 네네. 그래서 설사 6개월 후에 시범 사업 결과가 나온다 치더라도 이게 뭐 5년, 10년 후에도 지속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증할 수가 없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이번에 하는 정부의 그런 시범 사업은 형식적인 요식행위로밖에 보이지가 않는 거죠. 네. 그 원격 의료 자체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의협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네. 의료 접근성이 이렇게 뛰어난 나라에서 과연 그것이 필요한지에 대한 그 논의도 더 필요한 상태이고 예. 오히려 저희 의료계 입장에서는 방문 진료를 통해서 그런 제도, 1차 의료 제도를 활성화해야 된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 지금 진단과 처방이 아닌 어떤 관찰과 상담 위주의 원격 모니터링에도 지금 반대하시는 거죠? 정부가 발표한 이 시험 사업 안에는요. 예. 원격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명확하게 그 원격 진료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때문에 원격 모니터링도 이런 원격 진료를 시행하기 위한 발판이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정부에서 얘기하는 건 지금 이번에 그 원격 진료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이제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이 장착된 어떤 노트북과 또 수행 인력, 또 일정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환자에게도 뭐 혈압계라든가 혈당계, 활동량 측정계, 뭐 전송장치 등을 제공한다.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요. 이런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원격 의료 시행에 따른 의료기기 구매, 이게 당연히 국민들한테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예. 이혼주 의원에 따르면요. 네. 의사 환자 간 원격 의료 도입 시에 최대 20조 원의 그 원격 의료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비용에 대해서 누가 부담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정부가 설명하지 않았고요. 예. 그 비용 효과에 대한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시점입니다. 네. 지금 의사협회에서는 이게 문제를 삼고 있는 원격 진료의 어떤 안전성과 유효성을 위해서 지금 10인 안팎의 어떤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검증을 하겠다는 그런 입장이던데요. 보다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서 의사협회가 평가위원회로 이렇게 직접 활동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이렇게 문제가 많은 정부 단독의 시범사업 평가하는 위원회에 예. 그 의협이 참여한다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네. 제대로 된 시범사업이야 평가라는 것이 의미가 있지. 네네. 그 부실하게 짜여져서 진행되는 시범사업을 아무리 제대로 평가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 정부가 그 시범사업 참여 의사회가 추천을 통해서 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렇게 하지만 이건 단지 구색 맞추기에 불과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시범사업 자체의 어떤 틀이 바뀌지 않으면 뭐 이렇게 평가원으로 활동할 수 없다는 게 이제 의협의 입장이군요. 예, 맞습니다. 네. 지금 정부의 원격 의료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지난 3월에 이렇게 집단 휴진 투쟁을 벌이기도 했었죠. 예. 그 향후에 뭐 정부의 입법 과정에서 입법 저지를 위해서 총력을 다하겠다 이런 각오를 밝히셨는데 뭐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먼저 의사협회는 그 정부가 국민의 건강을 진정으로 위한다면 지금이라도 그 원격으로 졸속 시범 사업 그리고 입법 절차 그걸 처리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상태고요. 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의협이 원격으로 시범 사업 문제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대국민 홍보를 할 거고 또 국회 입법 저지를 위해서 우선 총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네. 뭐 2차 집단 휴지는 안 하시는 거죠? 저희가 지금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네. 전국 그 조직망 체제를 정비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필요시에는 그 비대위를 가동할 생각도 고려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비대위를 가동한다는 것은 집단 휴진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거에 대해서는 추후 그 네. 정부의 그 진행 방식과 여러 가지 추이를 지켜보고 나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네. 2차 집단 휴진도 정부의 어떤 추이를 지켜보고 난 뒤에 결정을 하겠다. 이제 그런 말씀이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정부와 좀 대화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정부가 대화를 거부하는 건 아니죠? 예, 저희는 항상 대화를 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상태고요. 네. 이렇게 단독적으로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강력하게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또 다른 갈등 사안이 되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되는데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한의사협회 신현영 홍보이사 겸 대변인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